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한 남자가 아내의 절친과 얽히며 금기된 감정에 빠져드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얽히게 되는 비밀스러운 밤의 진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갈등과 욕망을 담고 있어요.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은밀한 이야기에 빠져볼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것은 30대 후반이 되어서였습니다. 결혼 정보 앱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취미와 삶의 가치관이 맞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결혼에 대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슬슬 결혼을 생각해 보라는 말 없는 압박에 떠밀리듯 앱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 앱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보았을 때 평범한 사진 속에서도 그녀의 밝은 미소가 눈에 띄었어요. 첫 메시지를 보낼 때 손이 떨렸고 안녕하세요. 연극 좋아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라는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죠. 그녀의 답장이 왔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첫 만남 날 카페에서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실제로 만나니 더 반갑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고 그 작은 긴장감마저도 왠지 귀엽게 느껴졌어요. 연극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조건이 맞는 사람 정도의 인식이었던 처음과 달리 그 만남은 제 마음에 작은 설렘을 심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함께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 중 그녀가 감동적인 장면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닦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녀의 섬세한 감수성에 끌렸어요. 무대 조명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며 눈빛이 반짝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공연 후 카페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동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녀의 깊은 감성에 끌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며 저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는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이제 저희는 40대 중반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큰 다툼 없이 평온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고 연극 감상은 여전히 저희의 공통된 즐거움이지만 결혼 후 일상은 평온했지만 가끔 저녁 식사 후 그녀가 말없이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최근에는 아내의 절친인 은비가 함께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말로는 은비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으로 집에도 자주 놀러 왔다고 합니다. 아내의 친구인 은비는 조용하고 맑은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치 곱게 자란 사람 같은 느낌을 주었고 저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은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용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긴 머리가 어깨를 스칠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났고 차분한 미소를 지을 때면 주변 분위기마저 평온해지는 것 같았죠. 그녀가 잔잔하게 말하는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녀의 그 자연스러운 품위에 자꾸 눈이 갔어요.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친구라는 입장에서의 호감이었고 그 이상의 감정을 품거나 그녀를 특별히 의식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타입이고 반면 아내는 단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도 항상 계획을 세우고 오늘 저녁은 이거 먹자 며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저는 너 좋으면 나도 좋아 라며 뒤따르는 게 편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예를 들어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만 말하다가 그녀의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내 라는 핀잔을 듣곤 했어요.
저는 그녀의 단단함이 주는 안정감에 의지하고 있었죠. 그 균형이 부부로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아내와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을 때 그녀의 차가운 어깨가 멀게만 느껴졌죠. 오늘 좀 피곤해. 라는 그녀의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더 다가갈 용기를 잃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거리감도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지만 그걸 입 밖에 낼 용기는 없었고 그냥 어둠 속에서 혼자 한숨을 내쉬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느끼며 잠을 청할 뿐이었죠. 그런 일상 속에서 어느 날의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연극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몇 달 동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급한 일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은비랑 같이 가볼래? 티켓이 아깝기도 하고 그녀도 분명 기뻐할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하며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은비와 단둘이 공연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단둘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대였기에 아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했어도 단둘이서는 어쩐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역에서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비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걸어주었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어깨에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극장으로 가는 길에 어색함 속에서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평소에는 아내가 대화의 중심에 있어서 그녀가 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저와 은비 둘이서는 어딘가 어정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 기대돼요. 이런 무대는 처음이에요. 그녀가 살짝 수줍게 말하자 저도 기대돼요. 같이 보니 더 설레네요. 라고 답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공연이 시작되자 어색함은 사라졌고 무대의 조명이 은비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저를 그 세계로 끌어들였어요. 그녀의 긴 속눈썹이 살짝 떨리는 모습에 자꾸 눈이 갔죠. 감동적인 장면에서 그녀가 살짝 손을 꼭 쥐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섬세한 감성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그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말하며 눈빛을 빛낼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끌리고 말았죠. 그 순간 아내가 아닌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공연 후 저희는 가볍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와 무대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보낸 그 시간은 놀라울 만큼 편안했습니다. 이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는 그 대사가 계속 맴돌아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말할 때 저는 그녀의 생기 넘치는 표정과 손짓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미소를 본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고 저 자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재미있었어? 아내가 궁금한 듯 물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좋은 무대였어. 라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비의 미소와 몸짓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날 밤 그녀의 미소와 손짓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요동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아내의 친구로만 보았던 은비가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마음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조용하고 온화한 말투, 그리고 가끔 보이는 쓸쓸한 표정까지 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일 때 드러나는 우아한 목선, 웃을 때 눈가에 번지는 잔잔한 빛이 자꾸만 눈에 밝혔습니다. 은비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걸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눈에 밝혔죠.
어느 날 그녀가 아내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작은 동작조차도 왜인지 눈에서 떠나지 않았죠.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낮에 그녀를 떠올릴 때면 설레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존재가 제 일상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은 상태였고 그녀가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고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저희 집에 놀러와서 아내와 함께 웃으며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저는 어쩐지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그녀와 단둘이 짧은 대화를 나눌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가운데 어느 날의 사건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바꿔놓았습니다. 아내가 야근으로 집에 없는 날 은비가 저녁 식사를 만들어 들고 집에 와주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요리를 잘해서 자주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지만 그날은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는 말에 둘이서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평소 아내가 있을 때는 잘 나누지 않던 그녀. 자신의 취미나 일상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딘가 안심이 되었고 어느새 그녀와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은비와 단둘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요리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같이 먹으니 더 맛있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정말 잘하네. 나도 이런 요리 자주 먹고 싶다. 라고 답했죠. 그녀가 수줍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그녀가 포크를 들 때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모습, 눈빛이 부드럽게 저를 스치는 순간이 계속 눈에 발렸죠.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왠지 새롭네. 제가 문득 내뱉자 그녀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저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서 기뻐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가 제가 정리할게요. 라고 말하며 주방에 섰을 때 저는 왜인지 그녀의 뒷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선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그녀와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오니 그녀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달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피부가 달빛에 은은히 빛났고 고요한 눈빛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고 어느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그 시선에 빨려들듯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는 눈을 감으며 저항 없이 그 순간을 받아들였죠. 입술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전율이 흘렀어요. 그녀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는 짧은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죄책감과 설렘으로 뒤엉켰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찔리듯 아팠지만 그녀의 숨결이 닿는 순간 그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이 터져 나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온기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저는 곧바로 한 걸음 물러나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깐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혼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곧바로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전처럼 웃으며 말을 걸어주는 일도 없었고 어딘가 서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그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며 분명히 저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비는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고 예전처럼 밝게 웃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그녀는 짧은 대답으로만 일관하며 저와의 눈맞춤을 피하려 했죠. 화가 난 건지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아내 앞에서는 도저히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나날을 보내며 그녀의 태도 변화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에 있는 줄 알고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반찬만 건네주고 바로 가려는 그녀를 붙잡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역시 화난 거지? 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 이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역시 화난 거지?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숙이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슬픈 눈빛이 제 가슴을 찌르며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 말이 제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외출 중인 날에 은비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없는 것을 몰랐던 듯 제 얼굴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나갔어. 들어와서 기다려. 제가 말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럼요. 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와 단둘이 되자 저는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내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차가워진 이유를 알려줘.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지연이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말에서 그녀의 마음에도 저와 같은 갈등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닿는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고 그녀도 약간 저항했지만 결국 그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서로의 온기가 얽히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와 얽힌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존재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 뜨거운 순간은 금기 속에서 피어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죄책감마저도 잠시 잊게 만드는 강렬한 끌림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곧바로 깜빡했네. 라고 말하며 차로 돌아가 주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했다고 생각했지만 거실로 들어온 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우리를 훑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은비는 급히 일어나 다녀오셨어요. 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내는 우리를 보며 뭐 숨기는 거 있지?
라고 물었고 그 말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가슴이 조여들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얼버무릴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은비 역시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내 책임이야.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손을 댔어. 정말 미안해. 스스로도 한심한 변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구나. 아내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래, 역시 그렇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아내가 취한 행동은 제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옷을 벗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너무 놀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비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옷을 벗고 나서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숨기고 있었어. 라는 그녀의 말에 이어 그녀가 은비를 끌어안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나와 은비는 대학 시절부터 이런 관계였어. 라는 고백을 들으며 저는 혼란과 납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느껴졌죠.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고 마치 먼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은비와는 줄곧 함께 해왔어. 너와 결혼한 것도 미안해. 내가 먼저 배신했던 거야.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혼란 그리고 납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된 일일지도 몰라. 어땠어? 처음 남자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은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만큼 온화하고 아름다웠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저희는 이상한 형태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은비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과 어색함도 있었지만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셋이 함께 공연을 보고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셋이 함께 사는 게 꿈만 같아. 그 말에 은비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갈등이 누그러지며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관계이지만 우리 셋에게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후 밤의 관계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매번 셋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셋이 함께하는 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의 숨결이 얽히는 순간 뜨거운 열망과 부드러운 위로가 뒤섞이며 가슴을 채웠죠. 손끝으로 서로의 온기를 스치는 순간 금기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침이 되면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 생활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 셋에게는 서로를 채워주는 가장 따뜻한 형태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와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뭐 어때? 우리가 좋으면 된 거지.
라고 둘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셋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웃음이 넘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보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생활을 보며 처음엔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평온으로 바뀌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셋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이란 꼭 정해진 틀 안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도 있지만 아내와 은비가 우리가 좋으면 그걸로 된 거야. 라고 웃으며 손을 잡아줄 때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이 생활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 셋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해요. 세상 어떤 시선도 이 따뜻한 시간을 빼앗을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행복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